제가 네네. 다녔던 회사들은 다 인원이 뭐 한 30명, 5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들이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형들 있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서 만들던 게 뭐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었고 네. 나중에 그 회사가 잘 돼서 넥슨에 합병이 되면서 넥슨 직원이 됐고 이제 군대를 병특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회사 알아보다가 또 한 30명짜리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거기가 마구마구라는 게임을 만드는 아. 회사였고 그 회사가 또 넷마블이 됐죠. 예. 그러다 이제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네. 생각해서 순수 IT로 나올까 말까 고민할 때쯤에 이제 투자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게임 소싱 투자를 하는 일을 해봐라. 그러다가 이제 SV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빅히트를 투자하셨던 네, 김중동 상무님 만나서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전석철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제가 기대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모시고 싶은 분을 모셔서 오늘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이야기해 줄 게 너무 많은데 과연 제가 좋은 콘텐츠를 잘 뽑아 먹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잘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좀 많이 기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V 인베스트먼트의 강민구 이사님을 모시고 그 강민구 이사님이 하셨던 투자와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사들과의 스토리를 듣고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강민구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려운 시간 자리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민구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은 글을 잘 쓰기로도 유명하고 따로 그 강민구 이사님들 글을 읽고 교류하고 싶어 하기를 원하는 팬층도 되게 사실 양지와 음지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뭐 저도 이제 친구지만 정말로 제가 리스펙하는 분이기도 하고 정말 전 개인적으로 너무 오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강민구 이사님 간단하게 그 본인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강민구라고 하고요. 한국 VC인 SV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전공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아니, 잘하시죠. 대학교 2학년 정도 끝나고 나서 이제 네네. 게임 회사로 도망을 갔고 근데 이제 남들이 보면 이제 큰 회사를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 제가 네네. 다녔던 회사들은 다 인원이 뭐 한 30명, 5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들이었어요. 네. 처음에 이제 형들 있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서 만들던 게 뭐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었고 네. 나중에 그 회사가 잘 돼서 넥슨에 합병이 되면서 넥슨 직원이 됐고 네네. 이제 군대를 병특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회사 알아보다가 또 한 30명짜리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거기가 마구마구라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였고 그 회사가 또 넷마블이 됐죠. 예. 그래서 그 넷마블에서는 13년 정도 게임 개발 아.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나중에 PD 하다가 했었고 네네. 그러다 이제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네네. 생각해서 순수 IT로 나올까 말까 고민할 때쯤에 이제 투자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게임 소싱 투자를 하는 일을 해봐라. 그리고 네네. 엔지니어 중에 이런 일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으니 와서 AI 리서치를 좀 해봐라 해서 전략 짜는 일 같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SV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빅히트를 투자하셨던 이제 김중동 상무님 만나서 뭐 좀 물어보려고 했다가 네네. 네, 그때 이직 제안을 받고 오게 됐었어요. 좀 뭐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네네. 사실 저희 회사는 이제 그 빅히트 지금 하이브 투자 한 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예, 매우 유명.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팀이었던 엑소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엑소보다 BTS가 잘 되는 게 좀 배 아픈 것도 있고 제가 그래서 그 두 팀을 이제 비교하는 글을 쓰다가 네네. 이제 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얘 좀 친해 이러고서는 이제 이직을 하게 됐던 뭐 에피소드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아이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엑소랑 BTS는 어땠어요? 어떻게 엑소를 더 좋아하시게 되셨는지 그냥 궁금하네요. 엑소가 처음 데뷔했을 때 제 네. 개인적인 느낌은 한국 엔터테인먼트에서 네네. 이 정도 퀄리티의 그룹이 나오는 건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거의 네네. 1, 2집 뭐 그 네. 늑대 뭐 요거 하던 시절하고 네. 그다음에 으르렁 나오던 으르렁, 때는 네. 사실 한국 엔터가 이만큼 좋아졌나? 거의 뭐 브로드웨이에서 쇼 보는 것만큼의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를 이제 시청자들은 거의 무료로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왔으니까 와 이거는 한국 엔터의 승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네. 팬들분들께는 죄송하고 제 마음도 슬프지만 거의 뭐
자멸했죠. 다 팀원들 네. 빠져나가고 하면서 아. 안타까웠던 차에 BTS가 올라오는 게 좀 배 아팠던 적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BTS 더 좋아합니다. 근데 회사가 이렇게 BTS로 초대박을 내신 회사에 또 입사를 하셔가지고 예. 참 인연이 깊으신 것 회식 같습니다. 때 엑소 노래 켰다가 바로 취소당한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하나 궁금한 거는 넷마블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로 정말 다양한 역할을 다 경험을 하셨는데 사실 게임사에서 물론 이제 뭐 직역이 이렇게 바뀌시는 일들이야 왕왕 있다고는 알지만 이렇게 두루 경험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본인도 좀 그런 뭐 욕심이 있거나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계기들이 있긴 했었는데요. 네네. 하나는 딴짓을 좀 많이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만드는 일이라는 게 그렇지만 네네. 처음에 이제 프로그래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PD 네네. 일을 했었지만 네. 게임이라는 게 뭐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라는 형태로 음. 나오는 것뿐이지 거기에는 뭐 음악, 뭐 그래픽, 뭐 네. 스토리, 네.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 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좀 없진 않았고 맞습니다. 또 나중에 매니징 롤이 되고 나면은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주로 지표 분석하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효율을 내고 뭐 퍼널 네. 관리를 할까 이런 네. 것들 봐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게 지금 와서 보면은 뭐 서비스들 보고 할 때는 좀 많이 네네. 도움이 됐던 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또래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창업을 엄청 많이 했었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업하는 거 보면서 뭐 조언도 해주고 네네. 뭐 때로는 뭐 돈도 뜯기고 뭐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그런 네. 사업들을 많이 봤던 게 또 기회가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네네. 운 좋게 네네. 제가 뭐 소싱하는 팀에 들어가서 음. 투자 일도 조금 해보고 그때 이제 RCPS가 뭔지 처음 보고 CB는 못 해봤지만 네, 네. 그리고 이제 AI 기술 같은 거 보다가 오게 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플로우가 뭐 자연스럽게 연결됐다는 너무 생각은 좀 신기해요. 들기는 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슬램덩크라는 그 만화가 이제 최근에 다시 개봉해서 엄청 유행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뭐 싫어하실 수는 있겠지만 신현철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처음에 키가 작았는데 자기가 그거에 어울리는 가드를 하다가 이제 조금 커지면서 이제 뭐 포워드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너무 자기가 키가 커지니까 센터를 했는데 오히려 센터가 되고 나서 보니 공을 그렇게 잘 다루고 슈팅까지 잘 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풀스택 적인 능력이 갖춰졌다 뭐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게임사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능력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체득하시면서 자연체로 성장을 했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은 완전 잡캐죠. 스탯을 잘못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뭐 늘 겸손하셔서 참 직무 때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저랑 같이 일하던 동생이 엄청 잘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팀원이었는데 그 친구가 하루 부르더니 이제 저보고 더 이상 프로그래밍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감 떨어지고 형은 뎁스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때 접고 이제 매니저 테크를 타다 보니까 PD가 됐고 또 프로듀서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도 어찌 보면 컨텐츠의 자기를 완전히 잘 담아내는 사람들은 보통 외골수거나 또라이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좀 못 된다는 거에서 크리에이티브에서 좀 한계를 느낀 것도 있었었고 뭐 그러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또 지금 개인적으로 몇 년 더 가봐야 되는 거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강민구 이사님이 이제 어떤 투자를 했는지 간략하게 이제 또 개요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투자를 내가 주로 이렇게 했던 것 같다, 뭐 어떤 회사들을 주로 했다라고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굵직한 얘기부터 먼저 하면은 VC에 오면서 사실 좀 더 환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밖에서 봤던 것처럼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멋진 거 함께 해보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뭐 현업에서는 뭐 저희는 펀딩도 받아야 되죠. 또 그에 대한 펀관 의무도 잘 지켜야 되죠. 뭐 여러 요구사항들이 존재하죠, 실제로는. 그래서 회사 와서 처음에는 이제 회사 숙제를 좀 많이 풀어보려고 했었고 당연히 뭐 펀드들 주목적 투자 채우는 것들 그런 걸로 처음에 일을 시작했었고 또 제가 들어왔던 18년 중순 정도가 어찌 보면은 작년 재작년까지 굉장히 핫했던 뭐 커머스 플랫폼 이런 것들이 약간 한타 정도 지나간 다음이긴 했었어요. 맞아요. 초기 투자에서는 조금 멀어졌고 이제는 뭐 거의 1000억 이상에서 좀 해줘야 되는 순간이어서 그런 거는 나는 타이밍을 놓쳤고 그럼 다음은 뭘까라는 걸 보다가 그 다음에 좀 쉬웠던 것들이 회사에서도 이해하기 쉽고 제가 설명해도 쉬웠던 게 B2B 유통 같은 회사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런 걸로 회사에서 조금씩 이제 크레딧을 얻으면서 2020년 지나서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소프트웨어 투자나 뭐 기술 투자나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반도체 투자하는 것까지 오고 뭐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이사님 스토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약간 다른 쪽으로 시작했다가 크게 다시 원래에 약간 좀 맞는 걸로 회귀를 다시 돌아온다고 해야 될까요? 돌아올 거는 이제 성장 끝에 결국에 완성체가 된다라는 느낌이 되게 있어서 투자 쪽도 좀 그런 스토리가 있네요. 그렇다기보다는 네네. 이제 전 항상 이제 어찌 보면 대기업에서 면접을 보고 음. 취업하시고 그렇게 커리어를 시작하신 분들은 네네. 회사의 전략적인 문제라든가 뭐 PC라든가 이런 거를 회사가 정해주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네네. 하고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작은 회사 들어가서 큰 조직에서 일하고 요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네네. 나중에 큰 회사가 됐을 때 네네. 아, 내가 여기서 어디에다가 나를 끼워야 되지 하는 자기 포지션을 네, 좀 눈치껏 그렇죠.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VC 와서도 다들 여기는 이제 본인들 딜을 하고 싶어 하고 네네. 주도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어깨 부딪혀가면서 아, 나는 어떤 일을 해야지 우리 회사에서 내 포지션이 나오는 거지. 뭐 가드 많은데 제가 가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 잡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가장 첫 번째로 투자하셨던 건 어떤 딜이에요? 첫 그 SB 번째는 처음에 이제 하셔서? 펀드 주목적 건도 네네. 좀 있었고 해서 네. 그 로보카폴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로이 비주얼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었고 아,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VC 펀드가 크지는 않을 네네. 때였었는데 네. 그거를 겁도 없이 이제 50억 넘게 투자하겠다고 들고 와서 첫 딜이 좀 컸었습니다. 네, 뭐 당연히 회사에서 원하던 거였으니까 수월하게 네네. 통과는 됐었고 네, 다행히 잘 되셔서 뭐 작년에 흑자 내시고 네. 이제 상장 가신다고 하니까 예, 저도 지금 이제 거의 상장 초입 막 준비하시고 네, 네, 그런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첫 투자부터 되게 홈런을 근데 그때 고민이 많았던 게 네네. 이제 저는 전공 분야는 아닌데 그때 네네. 이제 컨텐츠 투자를 해야 했었어요. 근데 저는 뭐 프로그래머였고 뭐 네네. 게임 정도 봤었지 뭐 이쪽은 전혀 모르는 영역이니까. 네. 근데 뭐 어쨌든 주목적인 볼륨을 소진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거를 뭐 5억, 10억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할까 아니면은 큰 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없지는 않았었는데 뭐 네네. 비전문가가 5억, 10억 하면은 저는 거의 다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믿을 네네. 만한데 아예 크게 넣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네. 그걸 회사에서 받아들여줬던 게 첫 딜이었던 거죠. 아, 정말 대단하네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작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입장에서도 이제 처음에 이제 물론 경력직이지만 입사하신 분에게 이제 처음에 맡겨주는 그 금액이라고 할까요? 그 투자금 자체를 그렇게 크게 익스포저 가져가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전략을 잘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더 나은 것 같다로 잘 설득하시면서 가시는 거.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었고요, 당연히. 네. 뭘 알았겠습니까? 사실 저도 옛날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면서 이불킥을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잠깐 이렇게 보셨듯이 강민구 이사님 워낙 자기 회사에 대해서 자기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되게 잘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사를 이야기할 때 다 스토리가 있으시는 게 다른 VC에 비해서 되게 인상적이세요. 그 내가 이 회사를 어떤 계기로 만났고 어떻게 뭐 계기로 이제 좋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잘 이어지고 있고 결국엔 이 회사의 미래는 이거다라는 기승전결을 이렇게 딱딱 짧은 글에서도 이렇게 주셔서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워낙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 한 두세 개 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회사들을 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다 이제 손가락이고 네, 네. 다 정이 가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좀 드라마틱한 회사들이 몇 개 있기는 해요. 네네. 가장 최근에 투자했던 건이기도 한데 요즘 네네. 각광받는 AI 반도체 만드는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희가 이제 재작년 정도에 이제 소프트웨어 투자는 제가 그만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회사에다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 알고 안다고 네네. 생각하던 네, 제일 분야이기도 잘하시죠. 했었는데 예. 그 당시 너무 이제 프로그래머들 몸값을 생각해 보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이제 저희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전공을 네네. 하고 유학 갔다 오고 해서 정말 잘하시는 학점이 더 좋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셔도 네네. 오히려 이제 페이가 낮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VC 입장에서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이런 회사에서 쓰게 할 거냐 아니면 네네. 이런 인력이 쓰게 할 거냐를 계산해보면은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AI 보면서 왔던 시절 생각해보면은 네네. 지나서는 처음에 소프트웨어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리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했던 게 세미파이브 그 다음에 세미파이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을 쭉 보면서 네네. 정말 잘한다는 팀들 찾아보다가
리벨리온에 투자하게 됐던 거. 저희가 어. 지난 라운드 리드에서 투자를 했었는데 네네. 뭐 지금은 AI 반도체들 다 이해하시죠? 이제 챗GPT 워낙 나오고 하면서 유명해지고 많이. 네. 근데 리벨리온 대표님 말도 워낙 잘하시잖아요. 여러 콘텐츠에서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PR 장난 아니시고요. 본인이 PR 네. 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또 생기신 거랑 다르게 술을 못 드시는 분이어서 아, 그래요? 한 방울도 못 드십니다. 아. 네. 그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전공법으로 말빨로 이렇게 네. 더 승부하시는 게 강화되셨겠네요. 그게 이제 최근 건이었었고요. 네네. 그 전에 투자했던 것 중에서는 스윗 테크놀로지 네네네. 같은 경우가 뭐, 네. 뭐 여전히 시장에서는 고민도 많고 음. 아직까지는 보여줘야 될 성과들이 좀 많이 네네. 남아있긴 합니다만 저는 거기는 진짜 프로덕트를 보고서 너무 네. 신기해서 네. 대표님을 페이스북에서 한 6개월, 한 1년 왔다 갔다 정도 기간 동안 트래킹을 했었어요. 네네. 뭐라고 하시나. 근데 그런 다음에 만나서 프로덕트를 봤을 때에도 네네. 제가 개발 일을 했지만 나한테 만약에 돈과 시간을 주고 이걸 만들라고 하면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저는 못 만들었을 것 같은 정도 레벨에 네, 그래서 약간 설명이 어려워요. 이게 네. 뭐 슬랙이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협업 툴이라고 보통 비교를 많이 당하는데 네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네네. 컴플렉스한 프로덕트이기도 하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 또 공교롭게 저희 이제 아내 생일날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미팅하다가 저녁에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잔소리는 예. 안 하셨지만 그런 날이었었고 그때 보면서 완전히 반해서 그때는 저희가 첫 투자를 할 때 한 네네. 라운드를 저희가 혼자 밀어버렸던 건이기도 그렇죠. 했었습니다. 스윗은 개인적으로도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약간 좀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야기 또 조금 있다가 네, 네.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좀 지난 거지만 재밌었던 회사는 이제 엠블랩스라고 네네네. 한국인 분들이 싱가포르에서 모빌리티 사업 한다는 게 뭐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상무님이랑 같이 베트남 출장을 가서 저녁 네네. 자리에서 만났었는데 네네. 보면서 이 사업이 되게 쉽지 않겠다 네. 하고서 돌아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 나오는 길에 저희 네네. 상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저 우경씨 대표님이 네. 관상이 되게 좋으시다. 저분은 꼭 크게 되실 분인 것 같으니까 한번 잘 네. 봐봐라. 그래서 리뷰를 열심히 했었죠. 나중에 투심 통보하고 나니까 네네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사업이 잘 될지 다음 사업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미리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잘 키워서 지금은 잘 됐고 네네. 뭐 흑자도 내고 계시고 그래요? 네. 그거 몰랐습니다. 네, 그것도 뒤에 한번 설명 자세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회사들이 이렇게 보면 그 대표님들이 다들 이제 잠깐 말씀 주시긴 했지만 되게 범상치 않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 투자하신 회사 중에서 또 되게 독특한 회사 하나 있는데 그거 이야기를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우스텝이라고.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B2B 비즈니스지만 약간 B2C도 하고 원래는 B2C 비즈니스죠. B2C도 하지만 B2B도 하는 굉장히 절묘한 포지션을 가진 회사인 것 같은데 조금 회사 소개나 회사 이야기나 좀 투자하셨게 된 그 전후 스토리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회사 얘기를 좀 같이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까 뭐 언급됐듯이 제가 들어온 시기는 이제 B2C 커머스들은 좀 지나간 네네. 다음이었었고 남은 것 중에 뭐가 있을까를 보던 것 중에서 이제 그때가 이제 생활 서비스들이 막 올라오고 할 때였었죠. 네네. 그래서 리빙 영역에서는 뭔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리서치를 하던 중이었었는데 네네. 이 회사가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하우스텝을 하고 있는 정확히 법인명은 이제 주식회사 두 번째입니다만 네. 그 이승원 대표님을 만났을 때 일단 이분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고요. 예. 좀 지독한 분이고 그렇죠. 이분이 주장했던 게 네네. B2C로 되게 좋은 시공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바게닝 파워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B2B로 넘어간다. 뭐 이런 로직을 아주 요약하면은 얘기를 하셨었고 네네. 그리고 제가 봤던 포인트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회사인데 네네. 뭐 도배벽지 장판 샤시 네. 근데 요게 재밌는 게 네네. 표준화된 상품화가 안 돼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동네 지물포를 가서 상담을 받으면 결국 네네. 그분들도 전화해서 반장님한테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되세요. 뭐 벽진 이거 쓴대요. 네. 그럼 반장님은 팀을 이렇게 모아와가지고 도제식으로 가르치면서 일을 하고 네. 근데 와서 보니까 네. 야 여기가 상태가 안 좋아. 그럼 갑자기 가격이 오르기도 올라가고. 하고 내리기도 하고 또 나중에 한 다음에 하자에 대한 문제도 엄청나게 크고 유지보수 안 되고. 고객들은 큰 돈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분들도 사실 그렇게 큰 돈을 버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특히나 토탈 시공으로 넘어가면 더더욱 힘들고. 네네. 근데 이거를 좋은 서비스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네네. 첫 번째는 표준화를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네네.
이거를 매칭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들어가서 직접 시공을 하면서 시공의 퀄리티를 바꾸고 신뢰도를 높여야지만 그 다음에 상품화가 돼서 커머스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네. 직접 시공팀을 꾸려서 네. 물류 소싱부터 시작해서 자기네가 가서 다 뭐 문고리에다가 브랜드 걸고 주변 주민들 동의 받고 하는 것까지 네. 직접 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는 네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얼마나 고될지도 맞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데 네네. 근데 그걸 하고 계셨고 생각보다 잘하고 계셨던 팀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팀이 이런 식으로 잘 성장한다면 결국 B2B까지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던 건이었었고 네네. 저희도 스타트업 보다 보면 많이 느끼지만 네네. 뭐 많은 팀들이 그렇죠. 보통 훌륭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네네. 똑똑한 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손에다 흙 묻히는 일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많이 안 하시죠. 네. 네. 앱 만들고 네, 마케팅 네. 잘해서 네. 돌아가는 일들은 네.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진흙탕을 기면서 뭔가를 바꿔나간다는 상상을 하긴 쉽진 않은데 네네.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이제 허들이 되고 진입장벽이 맞습니다. 되는 거라서 정말 맞습니다. 쌓아놓고 나면 예. 이건 부러뜨리기 힘들 거다. 남들이 다시 와서 한다 그래도 고생을 이만큼 해야 된다. 해야 되죠. 라는 걸로 시작을 했던 투자건이었었고 그게 만약에 완성된다고 하면 네네. 우리가 정말로 온라인으로 뭐 그게 쿠팡이 됐든 네. 뭐 어디가 됐든 저희 도배벽지 장판 이게 누르면은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이틀 만에 시공 다 끝난단 말이야. 화장실 공사 3일이면 끝난단 말이야. 정찰로 얼마네. 누르면 결제하면 바로 날라오는 이런 것들을 하는 순간 저희가 약간 집을 퍼니싱을 하고 하는 문제도 더 쉬워지고 그쵸. 시장이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간단에서 예. 어찌 보면 물류와 서비스 중간을 잡고 있는 회사가 인테리어의 인프라를 싹 잡게 된다면 네네. 이거에 대한 M&A 밸류도 충분히 갖게 있죠, 되거든요. 있죠. 예. 이제 건자재 회사가 크고 앞으로 갈수록 작은 회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런 회사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네. 뒤에 있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이걸 잡아서 서비스 레벨로 넘어가고 싶을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밸류들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 투자를 했었던 건이었었고 여기서 이제 그게 워킹 한다는 걸 이제 네네. 발견을 하고 네네. 저희가 하우스텝 처음 투자했을 땐 연매출이 20억이 나왔나 안 나왔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네. 지금은 이제 200억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 10배 정도 성장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B2B에서도 이게 워킹한다는 걸 보니까 이게 또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번에는 또 그 두 번째 이승원 대표님이 네네. 또 다른 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기는 우리보다 더 빡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다. 그게 어딘가요? 한번 만나봐라. 네. 그래서 만나겠는 회사가 이제 공업사 스토어라는 회사였었고 예. 여기는 차량용 도색 페인트를 네. B2B로 유통하는 게 메인인 더 빡셀 것 회사였었어요. 같습니다. 네. 근데 도색 페인트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이었던 게 중간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예. 일단은 최종 소비자는 우리가 아니라 보험사예요. 보험사가 돈을 내주시게 되고 중간 과정에서 도매상들이 이제 요걸 유통하는 과정에서 마진이 거의 100% 가까이 붙는데 네네. 그 이유가 네. 페인트 제조사에서는 원색을 뽑고 중간에서 색을 만들어서 조색을 해서 공업사에 보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아예 모르는 영역이라 저도 신기하네요.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재고 원물 재고에 대한 부담을 지고 조색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걸 권리로 중간 마진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네네. 중간에 유통상들은 보면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네네네. 뭐 1년에 매출 뭐 한 30억, 20억 정도 하는 예, 거의 예. 개인 사업에 예, 가까운 예, 정도의 법인들이 있고 네네. 거기서는 이제 다 이렇게 컬러 테이블을 보신 다음에 감으로 이렇게 색을 섞게 되는 거죠. 당연히 틀릴 수 있고 그럼 이제 뿌리시는 쪽에서는 비슷하잖아. 겹으로 칠하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해서 결과를 맞추게 되고 뭐 이런 데였는데 이거를 대형화하고 네네. 페인트 소싱도 네. 글로벌 어느 회사에서 가져오더라도 그런 원색을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네네. 믹스를 최대한 자동화해서 빠르게 보내줄 수만 있으면 네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싹 잡을 수 있겠다라는 로직으로 오셨던 네네. 회사였었어요. 네. 근데 여기가 더 빨리 크셨고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셨고 M&A도 많이 하셨고 이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예, 로직은 되게 명쾌하고 거기에다 얻을 수 있는 이렇게 마진도 상당히 느껴지지만 사실 오퍼레이션 정말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공업사 스토어는 네네. 뭐 경기권까지는 주문하면 1시간 반 이내에 배송하고 전국으로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갖다 주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대표님도 어마무시하게 빡센 분이었고 내부 통제도 굉장히 잘 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거의 캐시, 손익 그리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까지 다 뽑아서 리포팅을 해주시는 회사였었고 그런 거를 오퍼레이션 정말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정말 매력 있는 회사였었습니다. 그럼 그분도 애초에는 저희 이승환 대표님처럼 이렇게 그쪽 백그라운드는 아니셨는데
이제 들어오셔서 아, 액션을 하시는 그 건가요? 공업사스토어 박서광 대표님은 네네. 백그라운드가 우리나라 큰 페인트 회사에서 네. 세일즈로 시작을 하셨던 분이었었고 그렇구나.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창업하겠다고 해서 아. 처음에는 동네 그 페인트상을 직접 해보셨어요. 아 정말요? 빚 땡겨가지고 대출 받아서 네. 시작을 해보셨고 그거를 네.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돌려보니까 아 이게 되는구나 하고서 대형화로 가게 됐었고요. 거기도 저희가 처음 투자할 때는 월 매출이 한 7억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30억 원 넘게 나오고 훌륭하네요. 있고 이익도 네. 내고 계시고 그런 회사입니다. 그 두 대표님도 약간 여기서 공통점을 뽑아내자면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알기로 하우스텝도 그 처음에 이 시장으로 진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 온라인으로 벽지만 이렇게 좀 팔아볼까? 그래서 사실 회사 이름이 처음에는 두 번째 도배였던 걸로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도배 이거 팔아볼까라고 도배 하다가 두 번만 해달라는 네. 이거 이제 되네라고 딱 가설 확인을 빡센 시장에 가설 확인하면서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공업사 스토어 대표님도 처음에 자기가 잘 아는 영역이지만 이거 될까라는 걸 페인트 가게를 저희가 직접 차려서 운영까지 해보시고 아 이거 되겠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인상 깊네요. 그래서 뭐 초반부에는 주로 기술 회사들 얘기했으니까 뭐 AI 반도체, 뭐 기업용 사스 회사, 뭐 모빌리티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도배벽지 장판에 페인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투심할 때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번에는 온라인 지물포에 투자하니 이번에는 페인트상이야. 기술 투자 안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전 이것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매력 있죠. 왜냐면은 앞에 것들이 인류 사회의 큰 아젠다를 잡는 사업들이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제 그런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뭐 이런 쪽에 가까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창업자의 결도 좀 다르거든요. 앞에 분들이 비저너리하고 좀 더 테키한 분들이라고 하면 이쪽은 다들 되게 스트릭트하신 편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빡빡하고 이런 재능들이 있어야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성정이 창업자에게 좀 다르게 요구되는 것 같고 전혀 다른 결이지만 전 요 B2B 쪽도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말씀, 너무 좋은 투자사들 이야기를 다 해주셔서 언젠가 다들 하나씩 리뷰를 하고 한 분씩 다 만나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민구 이사님 투자하는 회사들마다 대표님들마다 다 캐릭터 각각 되게 있으신데 좀 선호하시는 대표님 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관상 잘 못 보고요. 나중에 사부님이 보고 민구야 물어보시면 아십니다. 가끔 물어보십니다. 지금도 관상 때문에 투자했다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되게 개구장이 같은 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멀끔하거나 멋있거나 뭐 그런 분들보다는 장난기도 좀 있으시고 그 안에서 이제 비저너리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은 그 반면에 되게 예쁘게 하시는 분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게임 개발하면서 조직장 하고 그럴 때를 생각해봐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느끼겠지만 생각보다 팀원들에게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잘 안 움직여요.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말하는 걸 스스로 좋아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으면서 조직을 끌어가려면 자기 나름의 매력을 갖고 끌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멋있어서 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계산적이고 로지컬해서 끌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느낀 바로는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걸 유쾌하게 생각하고 뒤에서는 정말 하드워킹하고 그런 걸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기준 하나는 좀 이렇게 내재적인 거기는 한데 그 오즈의 마법사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나무꾼, 뭐 사자, 뭐 허수아비 이 친구들이 상징하는 게 하나는 이제 어떤 진실, 진리, 하나는 사랑, 하나는 지혜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많은 걸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인류애를 갖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으로서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투자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회사 스타일이 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회사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흩뿌리기보다는 그런 다음에
뭐 이제 리딩 투자해라, 뭐 선도적으로 해라, 이대주주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복잡한 얘기고 재미없는 얘기라서 제 나름대로는 의리 몰빵 좀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재밌는데요? 예, 의리로 계속 따라가고 몰빵하고 예. 오랫동안 기다려서 결과를 내는 그런 투자를 좀 유쾌하고 재미있는 분들 하지만 선한 의지 갖고 있는 분들이랑 네네. 하고 싶다. 뭐 그런 게 제가 사람들 보는 스타일인 것 같고 모럴리티나 이런 것들은 좀 예민하게 보는 편인 것 같고 예, 당연히. 네. 정말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의리 몰빵 존버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 이제 기간을 보면 아마 존버가 제일 길 거고 그러려면 말씀대로 아니 뭔가 독특한 것도 있고 의미 부여도 되고 재미라도 있어야 좀 우리가 버티면서 맞습니다. 이 험난한 거 같이 좀 가지 않겠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이야기해 주신 게 약간 좀 선한 개구쟁이 하지만 일은 하드워킹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제 네네. 팀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초기 팀들을 투자하고 나면은 네네. 고민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움직이면서 고민하고 액션을 빨리 하고 그러려면 그런 조직 분위기라는 게 생겨야 되는데 네네. 딱딱한 분위기에서는 야 우리 저거 해보자 했을 때 사실 엉덩이들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네네. 야 가자 이런 분위기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도 저는 대표님들 역량 중에서 그런 매력이 의미가 있는 거. 물론 이제 네네. 그런 분들을 백업할 수 있는 뒤에 있어야죠. 첨예한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지만 네네네. 아무래도 창업자라고 하면 그런 매력들이 사람 끄는 데에도 확실히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거기에다 큰 비전도 어떻게 보면 자기는 그걸 믿으면서 계속 사람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 비전 문제도 참 골치 아픈데 예. 양날의 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회사를 현실적인 레이어에서 네. 성장시켜서 뭐 국내에서 뭐 한 1,000억, 2,000억에 상장하겠다. 뭐 이런 네네. 것들은 사실 합리적이죠, 굉장히. 예, 그렇죠. 근데 뭐 아까 뭐 싱가포르에서 라이드헤일링 사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뭘 쉽지 않은 하겠다는 등 접근이죠. 뭐 네네. 아니면 슬랙보다 큰 회사를 만들기 네.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진짜 네. 오버 엔지니어링해서 만들겠다는 등 뭐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엔비디아를 이겨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네. 굉장히 큰 아젠다들이거든요. 그걸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이나 예. 매력들이나 정말 자금 조달이 가능하냐, 네. 그 사람들이 하려는 전략이 그에 부합하냐, 그런 네네. 프로덕트가 나오냐, 뭐 이런 것들은 좀 어찌 보면 이제 로지컬한 영이 좀 부차적인 것 같고. 근데 그 비전들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확실히 네네. 땡기진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게임 회사를 다니고 네네. 일을 하고 했을 네. 때 사실 뭐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컨텐츠 수출 전체에서 뭐 게임 수출액이 영화 드라마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위에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던 네네. 그 시절을 보면서 컸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외 시장을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뭐 달러를 벌어오는 게 의미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당연하고 네네. 그게 어찌 보면 저희가 투자하는 거에서 네. 뭐 정부 정책 자금의 목표이기도 한데 근데 어찌 보면 이제 그 앞서 나왔던 많은 전 네네. 세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로컬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것 네네.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저는 늦게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넥스트젠이 될 수 있는 회사를 투자하려면 해외를 목표로 하고 그만큼의 큰 목표를 갖고 담론을 네네. 가지고 회사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반면의 고민은 네네. 그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걸리죠. 돈도 많이 들고 네. 자기 검증에도 시간이 네.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는 투자하고 나면 사기꾼 얘기 듣고 이익은 안 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투자자로서는 참아야 되는 감내해야 네, 되는 네, 부분인 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정말 와닿는 게 아니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얘기하는 조금 더 쉬운 길도 같이 섞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거 나 안 땡겨.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투자지 약간 낭만이 있는 분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다행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네네. 다행히 이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잘하시는 분이 워낙 많이 계시고 수익 잘 내시고 하는 형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분들이 뭐 IPO 딜이든 후기 딜이든 워낙 잘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스토리를 채우는 부분들 혹은 저희도 빅히트 성공을 보면서 네네. 정말 이렇게 굵직한 딜이 하나가 회사에서 나와줘야지 우리가 좀 다른 이야기들을 던지고 할 수 맞습니다.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저희 파운더 대표님이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레벨에서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그런 걸 하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엉덩이를 두들기시면서 네. 해보라고 치고 얘기하신 나가자.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VC로서 제일 재밌는 포인트를 제가 픽을 한 감사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지금은 회사에서도 그냥 제가 리스크를 담당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분들이 워낙 잘하시니까 네. 리스크를 감당하고 멋진 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다 네네. 선배님들 덕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는 근데 복받은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카드를 제가 받은 이상 네. 되게 유의미하게 써야 될 거고 아. 어디 괜히 가서 당하지 말고 네네네. 좋은 투자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동시에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제 뭐 믿음이나 이런 맷집이 좀 되게 있으면서 버텨가면서 내가 맞는 미래가 올 거다라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시면서 이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님들과도 정말 의기투합하셔서 어떻게 보면 정말 버텨가면서 쭉 가시는 게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대표님들이 좀 약간 별도의 하이 리스크 강민구 사단이다. 우리는 하이 리스크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SNS 상에서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 참고 사진 올라오나요? 일단?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하이 리스크 사단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이렇게 쭉 치고 나가시면서 자기의 비전을 이제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 반대도 굉장히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엠블 생각을 하면 말씀대로 싱가포르에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동남아의 이제 라이드 헤일링을 혁신하겠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캐펙스부터 투자하시면서 다 뒤집으면서 바꾸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본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이쪽에 어떻게 보면 진출하는 지역 자체가 이게 라이드 헤일링 이게 될 나라가 아니다라는 반대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등등등 워낙 그런 뭐랄까요, 이 하이 리스크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이제 뭐랄까요 이겨가시면서 이렇게 버티셨을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관상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했던 거는 이제 FI 첫 라운드였었기 네네. 때문에 네. 그 당시 밸류가 뭐 300억이 채 안 됐었죠. 네네. 근데 베트남에서 만나서 네네. 리뷰를 하던 그 2019년이 네네. 저희 팀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국내 걸 거의 다 리뷰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택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네. 뭐 합승, 카풀, 뭐 킥보드까지 보던 시절이었었는데, 그렇죠. 예. 그때 보면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던 거는 네네. 이 모빌리티 사업이란 게 막 우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를 해주기는 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을 멋있게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퍼레이션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맞습니다. 쫀쫀하게 돌렸을 때 네네. 시장이 워낙 크니까 예. 근데 거기서 오퍼레이션을 잘 해서 회사를 효율적으로 돌려내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사업이고, 맞습니다. 뭐 이익률은 어느 정도 좀 네. 제약이 있고 네네. 한 사업인데 그때는 다들 너무 멋있게 포장이 맞아요. 되어 있었던 그랬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팀을 만나서 느꼈을 때 좀 다른 것들은 네네. 확실히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가 좀 저렴한 부분도 좀 있고, 네네. 그리고 네. 그때 그랩이나 고잭 같은 애들이 경쟁을 하는 방식들이 마케팅비를 무지하게 쏟아내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1년에 몇 천억씩 그렇죠. 네, 뭐 판촉비 쓰고 투자가 마케팅비 쓰고 네. 이러면서 근데 이거랑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 모빌리티 회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고, 네네. 그리고 그런 경쟁자들이 보통 라이드헬링 서비스를 매칭을 시켜주면 네네. 수수료를 20% 30%씩 가져가던 시절이었어요. 그것 네. 때문에 동남아의 기사들이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더 가져가니까 네네. 프로테스트 일어나고, 당연히 한국처럼 뭐 라이센스가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 택시 회사와 네.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에 갈등이 불간 그런 불만도 있었고,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생태계를 흔들기보다는 네네. 본인들은 정말 피지 수수료에다가 본인들 이제 온라인 수수료 약간 정도를 얹어서 지금도 뭐 10% 받으시나 맞나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낮은 피로 네네. 고객한테는 낮은 가격을 제시해주고 네네. 기사들한테는 네. 높은 수익을 배당해주는 식으로 배분이 된 되게 웃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게 네. 말이 좋아서 그렇지 반대로 네. 생각해보면 돈을 어떻게 벌 건데 라는 그러니까요. 고민이 이쪽에는 있는데, 깎아주고 정산은 많이 해주고. 네네.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의 고객은 기사다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풀을 멋있게 만들고 이 사람들에게 업셀링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되게 특이한 로직이었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네네. 지금 제시한 것들은 이제 전기차, 뭐 3륜, 전기차를 만들어서 네네. 그거를 기사들한테 판매를 하고 뭐 그런 인프라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수익을 내고 이쪽 소비자 B2C 단에서의 네네. 수익은 어찌 보면 좀 더 편하게 가져가겠다라는 로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제법 말이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투심할 때는 말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엠블 투심을 네. 4번인가 5번인가 했던 것 같고요. 정말요? 뭐 일단은 모르는 시장에서 네네. 당연히 프로젝션을 위해서 세부 자료들 뽑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었지만 야 그런 시장이 있기는 하냐. 네네. 이미 그렇죠. 뭐 모빌리티 공룡이 그랩 고잭이 2개나 있는데 뭘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뭐 이거 제가 혼자 커버할 수도 없고 투자하겠다는 회사들도 네네. 없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계속 다니면서 SI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인연이 있던 이제 네네. 센트럴 그룹 만나서 네네.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줄줄줄 해서 MS 오토텍, 상기 어. 오토모티브, 뭐 퍼시스 이런 그룹들이 같이 투자를 해주시면서 그분들이 같이 이제 야 그럼 우리가 EV 사업을 같이 해보자, 뭘 네네네.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네트워크도 연결해주셨고요. 그래도 정말 고생한 게 한 네네. 2년 정도였었는데 또 좋게 좋게 코비드 터지면서 네네. 이제 이런 불만들이 더 올라온 거죠. 그 시장에서는 뭐 기사들 입장에서는 일감은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더 떨어졌고 네. 수수료는 그들 입장에서 상장을 하면서 네네. 이제 투자한테 푸시 받으니까 예. 프로피터블하게 만들기 위한 푸시를 더 받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책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추산하기로는 시장 점유율이 한 23% 정도 나오고 있고 이미 고잭을 제치고 네네. 그랩 다음으로 2위 사업자가 됐고요.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부터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해서 어느 날 이제 대표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이익 네네. 난다고 하시길래 제가 장난치지 말라고 얘기했던 달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1분기 네네. 정산해가지고 이제 네. 분기 보고서가 왔는데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도 이익이 났어요. 근데 그럼 보는데 이제 회사도 당황을 하셨는지 네네. 이제 영업 손실이라고 적어놓고 플러스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당연히 손실이. 네, 이거는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했었고. 고쳐야 될 것 네, 같아요. 캄보디아에는 뭐 8만 평짜리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예. EV 생산을 하고 있고 뭐 정말 그렇게 네. 재밌게 커가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는 보시면서 조금 이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보통은 투심이 아까 4-5번 하셨다고 하는데 2번 정도 하면 이제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맞아요, 분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눈치가 없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끝까지 어떻게 보면 밀고 나가고 거기에다가 내가 FI들이 같이 동참하기 조금 어려운 구조라는 걸 본인도 이제 인지를 하시니까 되는 여기에 뜻을 같이 모을 SI들이 이렇게 모아가면서 이렇게 가셨는데 사실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하면 이게 안 되면 타격이 너무 심한 건데 개인적으로도 이게 물론 잘 되셔도 굉장히 뿌듯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큰 거 감내하시면서 쭉쭉 밀고 나가셨네요. 무서운 일들도 많았죠. 네네. 그러니까 망할 수 있는 순간도 정말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국가 확장을 뭐 네. 베트남을 갈 때나 캄보디아 갈 때나 그리고 소프트웨어만 하다가 제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네네. 8만 평이라고 하면 그게 뭐 여의도 공원 한 반 사이즈 정도 될 네, 텐데 그쵸. 네. 가서 눈으로 보면 정말 기절하거든요. 그쵸. 이거 어떡하려고 하나. 네. 근데 그런 거 할 때나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밌었던 게 네네. 뭐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안 믿겠지만 네네. 정말 뭐 이사회라든가 뭐 주주간의 논의라든가 하는 네네. 게 정말 모범적으로 잘 돌아가는 회사였었어요. 왜냐면 우리끼리밖에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어떤 면에서 네. 맞네요. 예. 모여서 같이 인원하고 같이 인원하가 밥 먹으러 갔다 와서 또 회의하고 뭐 그러다 안 끝나면 가서 뭐 맥주 마시면서 또 얘기하고 근데 그런 논의 속에서 회사가 네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슨 고민하는지 이런 네네.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계속 몇 년 동안 고민하고 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도 결정적으로는 여기 대표님께서 엄청 비저너리 하세요. 네네네. 뭐 턱수염도 있으시고 매력적인 분이지만 그 관상도 약간 좀 좋으시지만 약간 좀 네. 중간에 좀 생뚱맞긴 하지만 수염 나시는 대표님들을 좀 꽤 많이 선호합니다.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수염이 잘 안 나는 타입이어서 여기 띄워야 되겠어요. 네. 그 엠블 대표님 사진 구해서 띄우고 스윗 대표님 제가 알기로 덥수룩 하신데 네. 예, 그랬는데 반갑습니다. 이제 여기서 C레벨로 네네. 정말 훌륭한 분을 모셨어요. 그분은 뭐 저희 스타트업 씬에 쭉 네네. 한국에서 계셨던 분은 아니지만 네. 오셔가지고 숫자, 비용 관리, 지표 관리 이런 것들 정말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이 오시면서 그분이 이 회사를 프로피터하게 만드는 데 정말 큰 기여를 하셨고 네네. 정말 그 전후 다른 회사가 됐었고 어찌 보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분이 적시에 오신 게 저는 되게 나이스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SI 분들께서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본인들이 생산 들어갈 때는 자기 회사 직원을 막 거의 뭐 파견해서 돌려주기도 하고 공장 지을 때 돈 없고 할 때는 많이 보태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3륜 차량 되게 귀여워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툭툭인데 그 사진도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거 만들 때 뭐 설계하고 하는 것들도 그쪽에서 같이 도와주셔서 만든 거였었고 사실 되게 의미 있는 게 정말로 그런 일단은 그런 제조업 대량 생산 이런 경우 특히나 이렇게 정밀공업을 제조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그 트라이얼 에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먼저 이거를 다
어떻게 보면 공정이나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신 분들의 오퍼레이션에 도움을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죠. 네, 그러했는데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 같이 투자했던 SI 분들도 지금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네네. 자기네도 몰라서 투자했지 이렇게 알았으면 힘들 줄 알았으면 고민도 하시고 네.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막상 이제 동남아에서 처음 차 돌렸을 때는 네네. 뭐 인버터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원래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계속 개선해 나는 것도 정말 오래 걸렸었고 첫 차량 나왔을 때 되게 감동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에피소드가 또 있거든요. 있어요? 저희가 오. 생산 공장이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첫 차를 만들어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네. 거기 플레이트 같은 게 붙어서 일련 번호를 네, 찍게 네, 돼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직원들이 망치로 통통통해서 00001번이라고 찍는 거예요. 멋있네. 그러더니 막 네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감동적이어서 우나보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이 나라에서 만든 첫 차였던 거예요. 어우 세상에. 저는 우리나라는 워낙 그게 흔하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안 그렇죠. 해봤었는데 그 나라에서 그렇죠. 만든 국산차로 1호가 나왔던 세상에.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또 역사적인 순간이구나 네. 이들에게는. 더 정부에서도 감동적이죠. 정말 많이 도와주셨었고 네,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민구 이사님은 부정하겠지만 정말 강민구 이사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그 국가의 첫 차 생산, 전륜차 생산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거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로 이어지네요. 결과가 좋아서지 나오고 아시겠지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모르죠. 사실 이럴 줄 되실 알았겠습니까, 거예요. 진짜. 예. 너무 정말 그래서 그런지 더 그런 큰 비전과 낭만을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것도 정말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셨던 미래가 이제 하나씩 일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본인도 굉장히 좀 보람 정말 있으시겠습니다. 다만 버티기 힘들지만.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뭐 뒤에 질문에 적혀 있는 것 중에 일부랑 또 연결을 좀 하면 네. 사실 저는 뭐 금융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이 업계에 온 사람이라서 네네. 좋은 느낌으로도 나쁜 느낌으로도 편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느낌이라고 하면은 네네. 제가 엔지니어링 할 때 봤던 것들, 또 회사에서 일하면서 봤던 걸 가지고서 네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먼 미래, 어찌 보면 북극성을 먼저 그려놓고 네네. 거기까지 가는 길을 찾는 식으로 투자를 했던 것 같고 나쁜 쪽으로 보면은 네네. 어찌 보면은 투자할 때 좀 더 편한 거는 네. 지금 들어가고 있는 트렌드를 보면서 방향성으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방식이잖아요. 설득도 맞습니다. 쉽고. 근데 이거를 몰라서 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겸사한 말씀. 반대로는 네. 제가 보면서 믿는 걸 가지고 투자를 했던 것들 때문에 좀 재밌게 갔던 네네. 것도 있고 그랬었어요. 뭐 아까 엠블 얘기도 그랬지만 네네. 뭐 스윗이나 뭐 리벨리오나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AI 리서치 조금 하다가 나왔을 때 고민이었던 게 네네. 우리 회사에서 정말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우리 회사가 10년 지나서 한 10배 좀 잘할 것 같다. 근데 밖에를 보니까 뭐 구글 같은 회사는 10년 지나면 한 10,000배 정도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무언가가 있긴 있구나. 네. 그럼 그들이 지향하는 거는 빅 네네. 모델을 만들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LLM이나 뭐 GPT 같은 것들이 등장할 거고 그쵸. 그게 각지에서 각 영역마다 등장을 할 텐데 네네. 저거를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 투자 일을 와서도 네네. 그렇다면은 그런 게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붙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처럼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회사에 깊게 꽂아 넣은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거기에 LLM이 붙어서 뭔가를 분석해주고 인사이트를 뽑아주고 한다면 요거는 도움이 되겠다. 근데 그게 단순한 챗이 아니라 네네. 회사들이 갖고 있는 문서나 여러 가지들이 다 아카이빙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아주는 것들이 없죠. 뭐 구글 네. 드라이브에 도큐먼트 올라가고 저기에서 챗하고 여기 메일 맞습니다. 쓰고 이런 맞습니다. 식이니까. 근데 그걸 모아주는 허브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네네. 고민했던 거가 있었고 뭐 리벨리오는 생각하기 좀 쉽죠. 네, 그리고 네. 나면은 당연히 이제 트레이닝 못지않게 이제 추론 쪽에 칩도 필요할 테니까 네. 이런 회사는 돈을 벌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좀 그랬었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네. 이게 안 맞으면 그런 정말 당연한데. 나는 이거 내후년인 것 같은데 이게 10년 걸리면 맞아. 어떡하지라는 거는 좀 갈등되는 부분이었는데 네. 다행히 뭐 그 시대가 빨리 도래해서 좀 면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렇습니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셨던 미래가 지금
지금 바로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큼 VC한테 뿌듯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특히나 강민구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VC들보다 조금 더 나는 미래를 설정하고 내 미래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를 그 투자하신 대표님들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좀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자연스럽게 스윗 이야기로 넘어가서 스윗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이야기 중에도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주셨지만 뭐 대표님은 수염이 덥수룩하시고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섬세한 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계시고 나 슬랙 이겨볼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이제 편견들이 당연히 이제 한국 분이 만든 미국 회사 미국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작은 회사가 어떻게 그런 큰 거대한 회사들이 이제 사스 플랫폼이나 이제 협업 툴 계속 나오는데 이겨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는 구글 그 워크플레이스 등으로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과연 하나로 모으는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비전을 어떻게 보면 비전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졌을 텐데 그거 스토리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프로덕트에 네네. 대해서 보면서 반한 게 제일 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예, 맞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보면 네네. 제가 개발 일을 할 때에도 보통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뭐 협업 관련한 툴들, 네네. 뭐 이슈 트래킹 네. 해야죠. 네. 그리고 소스 코드 관리, 형상 관리 해야죠. 그 외에 또 협업을 위해서 쓰는 게 있죠. 뭐 네네. 지라, 깃 이런 것도 따로 쓰죠.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같이 쓰는 툴들이 보통 작으면 한 4개, 5개 네. 뭐 직무별로 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 뭐 10수개씩 쓰죠. 근데 그 일하는 걸 보면은 네네. 되게 재밌는 게 특히나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무직에 계신 분들 그런 마인드 많이 느끼겠지만 외부에서 메일이 오면 네네. 그 메일을 네. 열심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윗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저희 그렇죠, 클라이언트 그렇죠. A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하면 맞아요. 내부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럼 이건 이렇게 하도록 해요. 그럼 그 말을 구두로 또 회의에서 전하고 네네. 그럼 그걸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주간 회의 할 때마다 야 그거 언제 끝났냐고 물어보고 가져와서 다시 예. 수기로 적고 뭘 네네. 옮긴 다음에 그걸 다시 메일로 보내서 클라이언트에 대답하는 것까지 맞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찌 맞습니다. 보면 계속 맞습니다. 이걸 토스토스에서 넘기는 일들과 네네. 복사 붙여넣기와 네. 중간에 이제 메신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믹스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네네. 사람들은 생각보다 알트 탭을 많이 누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맞아요. 일을 하기보다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을 많이 해요. 예. 알트 탭 복사 붙여넣기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폼 짜고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이런 없습니다. 툴들이 서로 네네. 딱 연동돼서 네.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쪽에서 형상이 변하고 네네. 여기서 적었던 내용이 저쪽에 다시 돌아가고 돌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맞아요. 않기 생각보다 때문에 너무 끊어져 네.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하게 되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주 네네. 쉽게 이야기를 예, 하자면. 맞습니다. 예. 근데 이를테면 스윗은 그거를 바꾸려고 한 툴이었어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 네네. 드래그 앤 드랍이 됐든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저기서 바뀌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가 태스크로 전환되어서 네네. 이게 스케줄링이 되고 그걸 매니저 레벨이나 C 레벨에서는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간트 네네. 차트가 됐든 태스크 차트가 됐든 보이고 그걸 나중에 OKR을 붙여서 돌아보면은 네네.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의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는 일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어떻게 완료했지를 보면서 평가와 보상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종합적인 툴들을 만들어서 네네. 정말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 회사의 모토였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든 어찌 보면 멀티펑션, 뭐 풀펑션의 네. 툴이라는 게 네. 좀 어렵죠. 왜냐면은 네. 회사가 쓰던 여러 가지 레거시를 한 번에 맞아요. 걷어내고 맞아요. 거의 네. 탑에서 결정을 해야지만 갈 수 예, 있는 거지. 예. 뭐 우리 팀만 쓸게요 이런 게 잘 안 되기는 안 되죠.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세일즈의 난점이기도 한데 반대로 봤을 때는 네네. 이 정도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스타트업을 보자고 하면 보통 네네. 커뮤니케이션 슬랙을 쓰시고 네네. 노션도 쓰시고 그렇죠. 뭐 아사나나 먼데이닷컴 쓰시는 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섞어 쓰시죠. 네네. 근데 얘네들이 개별로는 별로 안 비싸 보이는데 또 네, 합쳐 네, 보면 예. 또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것들을 스윗 하나로 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가격 경쟁력을 갖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어찌 보면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저희가 봤던 포인트였었고 한국에서는 이게 또 세일즈가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어요. 네. 왜냐면은 너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어떤 이렇게 업무의 파이프라인, 네. 워크플로우 이런 거를 잘 고민하면서 일하는 회사들이 사실 별로 없는 편이에요. 없죠. 네. 그냥 탑에서 결정하면은 네. 야 내일까지 해와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나 얘 되게 잘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맞아요. 정량화한 평가를 잘 안 하시니까 근데 이 회사는
회사의 비전을 보고 이걸 써주신 어떤 저희 많은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걸 통해서 회사를 바꿨다는 케이스도 나올 정도이고, 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어찌 보면 좀 더 받아들여지거든요. 네네네. 인건비도 비싸고, 그리고 네. 우리는 어찌 보면 좀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는 네. 딱 자기 디스크립션에 있지 않은 잘 일들을 것만 안 하고 네. 가기 때문에 네. 업무 지시도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뭐 근태에 대해서도 그렇고 평가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사람을 자를 때에도 근거가 있어야 있어야죠. 되고 예. 프로모션 시킬 때에도 마찬가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히려 좀 쉽게 받아들이는 아.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되게 프로덕트 자체에 꽂혔는데 그 프로덕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지만 괜찮았고 거기까지 또 되게 일관되네요. 감내해야 될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을 잘 지금 감내해 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솔직히 말씀 주셨지만 국내에서는 도입하려면 이거 정말로 위에서 이제 큰 결정 내려서 이제 다 쓰게 만들지 않으면 이게 정말 쉽지 않고 또 여기가 쓴데 그리고 저기도 쓰고 있는데 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맞습니다. 동시에 다 이렇게 쓰는 느낌이 되는데 그것까지 가는 시간도 쉽지 않았겠는데 참 초반에 대단하시다. 세일즈 할 때는 네네. 정말 난처했었고요. 회사에서도 고생도 정말 많이 아. 하셨는데 뭐 다행히 이제 지금은 좀 알아보시는 곳들이 네네.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한항공에서도 음. 이제 쓰고 계시고 아. 그리고 이제 LG CNS랑도 협력 사업 같이 시작하고 SK그룹에서는 전략 투자도 해주시면서 네네. 아예 요 관련한 사업들을 본인들이 같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네네. 어찌 보면 이제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는 고객 혹은 파트너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작년 재작년에 이제 세일즈 할 때 저희가 네네. 이제 위닝 레이트를 네네. 계산을 해보면 네. 그때랑 지금은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좋아졌고요.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가지고 그럼 스윗은 앞으로 지향하는 또 뭐랄까요 목표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네. 뭐 지금은 당연히 또 뭐 물어보고 국내에서 싶네요. 펀딩 받고 회사 키우고 네네.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유리한 한국 네. 시장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네네.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잘 성공을 하면 본격적으로. 좋은데 네네. 근데 저는 요즘은 또 고민도 되는 게 네. 꼭 글로벌 시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일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없지는 않아요. 요즘 보면 뭐 중동도 있고 아시아 시장도 충분히 크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맞는 프라이싱 레벨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실리콘밸리는 개별자들 몸값을 생각해보면 네네. 그걸 한국에서 만든 어떤 프로덕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팔 수가 절대 없죠. 없거든요. 네. 그리고 뭐 슬픈 일이지만 한국 개발자들이 이제 SI나 이런 것들로 많이 성장한 분들이 많아서 네네. 약간 을의 입장이 좀 익숙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서비스 고쳐달라고 하면 미국은 네. 패치노트에 올라가는데 한 이제 6개월, 1년 걸리고 무슨 그런데 말씀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네. 고객사에서 이제 이거 네네. 바꿔달라고 그러면 뭐 그 다음날 업데이트되고 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글로벌에 충분히 네.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에서 좋은 레퍼런스를 쌓고 그걸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회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데 개발자들은 주로 그럼 한국에 많이 계세요? 아니면 미국에 계세요? 거의 다 한국에 계시고요, 지금은. 예. 근데 이제 미국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세일즈를 시작을 하고 나면은 네네. 그때 이제 그 작게 쓰는 팀들 말고 아예 전사가 뭐 몇만 명씩 쓰는 클라이언트가 생기면 서포트할 게 당연히 생기게 되죠. 근데 그럴 때는 미국에서도 엔지니어를 뽑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대부분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게 이제 많은 이제 글로벌로 진출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바탕으로 글로벌로 진출한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개발팀은 이제 한국에 꾸리고 그다음에 영업이나 이런 또 중요한 또 사업 내용들은 이제 미국에서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개발자의 방금 전에 그 특수성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글로벌에서 크게 치리라 라고 한 것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글로벌화에 생각보다 미국화에 힘들었다라는 경험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의 도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좀 기대하면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겠네요. 확실히 해외에서 마켓핏을 찾아내는 문제는 네네. 뭐 비단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들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해외에 나가보면 뭐 이거는 한국에서 하는 미디어니까 네. 좀 편하게 얘기하면 분명히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차이들이 존재하고 네네네. 심지어 차별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거기도 어차피 그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가고 네네. 또 해외 VC들도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한 회사라면은 한국에서 잘해서 나가는 게 필수 불가결한 좋죠. 문제인 것 같고 네네. 그게 또 여러 가지 한국에서 제공해주는 정부가 제공해주는 뭐 지원 사업이라든가 네네. 이런 걸 바탕으로 성장하기에도 좋은 것 같고요. 뭐 근데 반면에 그렇게 일하다 보면은 여기에 묶여서 이제 해외 뷰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를 찾는 게 곤란해질 수도 있죠. 한국에서 돈을 버는 로직과 해외에서 네네. 돈을 버는 로직은 다를 수도 있고. 그거 정말 정말 공감해요. 생각보다 아까 전에 한국에는 개발자가 있고 미국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세일즈나 영업진이 하면 이거 너무 잘 될 거야. 왜냐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개발자 구하기도 힘들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응도 빠르지 않는데 한국은 우리들 자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대응해줘가지고 날라와. 이 로직 자체는 좋았는데 생각보다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마켓 프레젠스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잘 되려면 이런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뒤에서 뭐 MS나 구글이나 이런 친구들이 백킹해 주면서 컨퍼런스에도 올라가고 자기네들과 파트너십 성공 사례로도 얘기해 줘야 되고 클라우드 깔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걸 엮어내고 잘 빌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창업자가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약간 본투 글로벌 같은 분들이 계셨어야지 이게 가능한 것 같고요. 한국 스타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신에 저는 그래도 미국에서 큰 회사보다는 당연히 저희는 한국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좋은 회사 나오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래야지만 좋은 일자리가 또 생기고 뭐 글로벌을 지향하는 직원들이 또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생기는 거니까 어렵기는 해도 그래도 그런 시도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뭐 글로벌 못 가더라도 한국에서 장사하실 거니까 큰 꿈 지향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많이 해요. 정말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수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것도 너무 좋은데 하고 그 다음 레벨에서는 또 큰 꿈 한번 꺼보는 거가 어떻게 보면 회사가 더 이제 글로벌화 될 수 있느냐 아닌가에 이제 분수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생각보다 이거 계속 강민구 칭송 방송으로 좀 되는 것 같아서 의구심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리스펙합니다. 네. 아마 많은 VC 선배님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쟤는 아직 이제 겁이 없구나. 아파보지 않았구나.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꼭 맞아봐야 알겠니.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냥 한국에 여러 스타일의 VC들이 있고 제 성향이 조금 더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사실 저도 가봐야 아는 거라서 그냥 그렇구나 정도 얘기하면 그래도 이런 분이 있어야죠.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도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이사님 혹시 너무 좋은 회사 투자 되게 많이 하셨는데 혹시 투자를 못해서 좀 너무 아쉽다. 나 이 회사는 꼭 하고 싶었는데 뭐 이런 회사도 있을까요? 대체로 지금까지는 뭐 운이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 내가 꽂혔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못한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고요. 뭐 미팅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회사가 강남이 아니고 이제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인 차이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 근데 좀 재밌었던 케이스가 아까 잠깐 언급됐었던 세미5라고 하는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했던 라운드 전 라운드에 정말 강력히 추천을 받았었어요. 그것도 제가 이 업계에 있는 친구들 오기 전부터 알았던 분들한테서 그분들이 다 투자하셨고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좋다.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던 건이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약간 이제 커스텀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기도 했었고 저희 하우스도 당연히 그랬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열심히 IR 듣고도 이제 스터디가 부족해서 저런 게 되겠느냐 하고서는 이제 레리고 해드렸던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고 불과 한 1년이 안 됐을 때 이제 애플에서 M1 칩이 나오고 그거 완전 반향이 되면서 이제 막 그 뒤에 있던 로드맵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걸 좀 더 이해를 하고 주장을 했다면은 다르지 않았을까 해서 그 다음 라운드 때는 저희가 바로 투자를 했던 건이 있었어요. 결국에 하셨네요. 아주 높은 밸류에. 아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너무 느껴지는 게 이제 디자인 하우스 이렇게 가져가면 이제 많은 이제 선배 VC 연배에 있으신 분들이 팹리스에 내가 물렸던 이력을 말해줄까? 라고 시작하면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미5도 하셨고 근데 세미5랑 리벨리온 이렇게 다 하신 그 투자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많이 맞나요? 계세요.
거의 그때 리벨리온 주주 구성은 네네. 세임5랑 비슷한 게 그렇군요. 기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투자해주신 회사들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이야기들,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여러 개 또 여쭤본다면, 민구 이사님 지금까지 이제 어떤 회사들에 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서 살짝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까지 어떤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투자 하고 싶다, 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라고 조금 간단하게 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저는 아까 언급됐었지만은 네네. 정말 해외 나가서 멋있는 일을 하는 회사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는 게 있고요. 네네. 와서 보니까는 저희가 네. 이제 뭐 정부 자금 네. 많이 받게 되고 아무래도 네네. 뭐 한국 민간보다는 뭐 정책 자금이나 연기금 돈을 많이 그렇죠. 받으니까 그냥 그분들이 우리한테 돈을 왜 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네, 물론 이제 뭐 되게 어려운 주목적도 있고 네네. 그렇긴 하지만 그게 네. 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 모은 재원을 가지고 네. 좋은 회사를 잘 키워봐라. 그래야죠. 그리고 정말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봐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회사들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약간 세대론으로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어찌 보면 저희가 국내에서 뭐 활약하는 회사들 뭐 네네. 그 글로벌 핏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함의들이 있는데 뭐 하나는 어찌 보면 저희가 부의 재분배가 잘 안 되는 나라이긴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결국에는 새로운 회사들이 올라와서 과거의 기업들을 상대로 경쟁을 네. 하고 네. 이겨내고 했을 때 또 이게 다음 헤게모니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거를 촉진하는 방법으로서 맞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가 좀 더 역동적으로 변하는데 네네. 도움을 주는 것도 또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부모님 세대에서 지금까지 왔던 여러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전후 세대부터 어찌 보면 뭐 가판대에서 막 장사를 하면서 그렇죠. 하던 대로 와서 여기까지 됐지 정말로 어떤 뭐 조직 문화 뭐 어떤 기업의 그림들 뭐 아니면 그의 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뭐 맞아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채우지는 못했다고 못했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사회 비효율들을 걷어내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VC한테 관리를 받으면서 큰 회사들은 어찌 보면 거버넌스 레벨에서도 조금 더 그렇죠. 좋은 형태들을 예. 갖는 경우가 네네. 많죠. 아무래도 주주들하고 예. 좀 신경 쓰고 소통을 쓰고 얘기할 미리. 수밖에 없는 것도 예. 좀 있고 근데 그런 건전 회사들을 만들어내야 저는 뭐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인구 문제 많이 나오고 인력 네네. 문제 많이 나오고 하지만 네네. 한국에서 뭐 네네. 특히 뭐 한국이라면 서울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네네. 뭐 해외에서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난 한국에 가서 저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네. 그래야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서 실리콘밸리가 그랬듯이 네네. 우리도 뭐 아시아에서 그래도 정말 허브가 될 수 있는 좋은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그런 회사들을 되게 많이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네네. 그런 게 이제 뭐 지금 예쁜 말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네네네. 또 그런 게 VC로서 일할 때도 맞죠. 여러 맞죠. 공익적인 의미들을 갖고 갈 수 있는 예.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해요. 제가 처음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네네. 계기라고 하면 예.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었고 저희 때는 좀 그래요? 얼리였었죠. 예. 그때는 이제 영어를 안 배웠었으니까 CW 베이직하고 컴퓨터 학원 가면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학원 컴퓨터 학원 가서 ABC를 배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죠. 자판 이렇게 프린트해서 유리 밑에 끼워놓고 A, B, C, D 뭐 이러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재밌었어요 그때는 그냥. 근데 제가 나중에 나는 무조건 공학을 전공해야겠다, 프로그래머가 되어야겠다라고 했던 게 94년인가 95년인가 그 손정희 씨가 사갔던 컴덱스라는 쇼가 있었잖아요. 지금 NWC 같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기조연설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당신 손끝의 정보라는 연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나중에 좀 봐보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시절에 이미 이 사람은 뭐 미래에는 학생들이 다 집에서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숙제를 만들고 그거를 타블릿 PC를 들고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고 거기에 미디어가 들어가 있고 뭐 경찰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뭐 이렇게 뚜뚜뚜뚜 해가지고 범인을 찾으러 가고 핫도그 사 먹는데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고 총에 맞았는데 원격 진료 받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게 배드 엔딩으로 딱 끝나거든요, 영화인데. 그랬더니 BOD에서 딱 뜨면서 다른 엔딩을 보고 싶냐고 하면서 다른 걸 제시해 주는 것까지. 근데 그거를 이미 90 몇 년도에 다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되게 비저너리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더 많이 등장해주고 그런 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모였을 때 맞습니다. 저는 한국이 진짜 더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어찌 보면 VC들은 우리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옆에서 같이 해서 나중에 뭐 상장할 때 이제 사진이라도 같이 찍고 우리
함께 한 적이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추억들을 네네. 가져가는 게 저는 맞습니다. VC가 네. 하는 재밌는 일인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고민해 보면은 저희가 투자를 업으로 하고 이거를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어찌 보면 금융업의 본질이기는 하지만 네네. 저는 한편으로는 네네. 투자라는 행위가 수단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음. 일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도모해보고 걸어볼 수 있는 게 네네. 이 업에서 가질 수 있는 정말 가장 VC의 특권이죠. 네,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취지와 명분에서 주어진 돈이기 때문에 네네. 당장의 수익을 빠르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네네. 저희가 정말 장기간 어쩔 수 없이 장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비상장은 팔리지 않으니까 그 시간을 벌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좀 재미가 네네.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걸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좀 재밌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커요. 네. 저도 민구님이랑 같이 주주 간담회를 꼭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주주 이렇게 겹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조금 그게 아쉽고요. 사실 하려고 했었던 회사에 제가 이제 아쉽게도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간담회 때 민구님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챌린지도 어떤 쪽으로 내가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라든지 뭐. 저는 뭐 그럴 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말 네네.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잘 안 해요? 네. 대표님들 따라 만났을 때 이야기를 아. 많이 드리려고 하고 네네. 뭐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각자 또 생각이 다른 또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것 맞아요. 같고 거기서 맞아요. 막 또 공격적이고 이러면 그러면 같은 얘기라도 좀 아니 이렇게 다 있는 자리에서 왜?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주주들끼리 모이는 순간은 뭐 리포팅을 받고 결론을 내리는 자리지. 맞아요. 네. 그 전에 미리미리 이미 커뮤니케이션 이슈는 다 하고 알아야 된다고 각각. 생각하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대신 초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직접 가서 뭐 극심한 경우에는 디자인 같이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피처를 넣어야 될 것 같다. 뭐 얘는 내가 만들어 본 바로는 이런 예시들이 존재한다. 얘기했던 적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네네. 우리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네. 뭐 회사의 지금 이 순간이 절체절명의 순간 같아 보이고 되게 조심스러운데 대표님들이 승부수를 끝까지 던져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정말 외나무다리 승부까지 가보는 경우도 있고 네네. 뭐 정말 뭐 돈 떨어지기 하루 이틀 전까지도 베팅해 보시는 있어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다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의 입장에서 또 어찌 보면은 배움이 없이 물러나는 게 전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옛날에 이제 회사 일할 때에도 네네. 중요하게 저희 오너께서 네, 그 당시에 요구했던 것들이 뭐 잘 되는 건 당연히 네.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네네. 되면은 어떤 레슨을 남겨서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거를 꼭 남겨라 라고 네네.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딥다이브 하지 않으면 전 배워지는 게 거의 맞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심사역들 같은 경우에도 친구가 한 딜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보다는 맞아요. 내가 리드해서 잡고 보고서 직접 쓰고 정말 고민을 해봐야지만 얻는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네네. 그냥 잘 된 것뿐이고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있는 것 같아요.